뉴스원 부산 경남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만난다. 네, 여러 구군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인터뷰 전에 그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숨은 비경이 살아있는 곳 하면 아마 이곳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오, 이런 데가 있었어? 고개를 돌리면 또 아름다운 곳이 펼쳐져요. 숨어있는 비경이 보물같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부산 오시면 금정구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금정구의 정미영 구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쁜 데 너무 많죠. 금정구. 네, 맞아요. 회동호랑, 금정산, 뭐 땅매산, 황토길 등 구경할 곳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누구한테 저도 황토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대 쪽인가요? 네, 행정동으로는 부곡 3동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옛명으로는 오륜동인데 땅매산 둘레 한 1km 정도 1km나 네, 됩니까? 네, 1km 정도의 황토길이 있어서 맨발을 벗고 천천히 발바닥에서 땅 기운을 느끼면서 걸으시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면서 건강이 온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예. 편백나무 숲도 있어서 피톤치드를 충분히 흡수하셔서 1년 내내 건강하실 수가 있어서 땅매산 황토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구청장님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편백나무 숲을 쫙 그걸 이게 상상이 막 돼요. 건강이 막 되살아날 것 그렇죠. 같은 1km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땅의 기운을 느낄 정도로 걸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걸어가면 꽤 걸리겠는데요? 한 30분 그 정도밖에 안 정도면 걸려서 보통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한 5바퀴 정도를 도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황토길과 연계되어서 호수가로 해서 저희들이 대나무 숲길을 또 네네. 만들어놔서 대나무 숲길까지 걸어서 혹은 산으로 땅매산이라는 그 산의 정상까지 또 갈수 있는.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혹은 이제 황토길만 계속 걷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몇 바퀴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걸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깨끗하게 발 씻을 수 있는 곳에서 씻으시고 네. 또 옆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에서 또 네. 차를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깨알 같은 지역 경제 홍보까지 이렇게 더 연달아서 경제가 살도록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예, 정말 이 아름다운 비경을 뭐 자연스럽게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이 아름다운 우리의 건강 코스마저도 이 코로나라는 반갑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고 불편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금정구의 코로나 얘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에서의 코로나 대처 상황 이제 백신 체제로 많이 돌아갔죠. 그렇죠. 작년 2월 구정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난 뒤에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을 급박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접종센터도 4월 달에 개소를 해서 아시다시피 7월 말경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전원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다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9월 16일 저희들은 얼마 이미 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70%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9월 29일 00시 어제죠.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백신 접종률은 만 18세 이상으로 해서 83.39% 그리고 2차 접종률은 56.31%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접종센터가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의 1층과 2층을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백신 접종 센터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정문화회관. 네, 그렇죠. 하루에 이제 많게는 1,200명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6군데의 금정구 관내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평균 한 2,500명 그리고 좀 많게는 한 5,000명까지 이를 접종을 해서 무탈하게 접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자가격리자인데요. 자가격리자가 지금까지 해서 저희들 한 2만여 명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혼자서 식사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8,300건 정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비상식량 세트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 뉴스 점검하면서 부산 어느 곳에 확진자 나왔다라는 얘기 들릴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순간 그러시죠. 가슴이 철렁하죠. 철렁하죠.
이걸 어쩌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 네. 확산될까 봐도 그렇고 그렇죠. 2년 동안 이제 그 처음에 이 보고를 받으시고 네네. 그때 그 순간 잊지 못하실 것 못 같아서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은 밤 12시경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가슴이 푹 내려앉으면서 큰일 일을 났다.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네. 거의 뜬 눈으로 세우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확진자 숫자도 상당히 좀 지금 많이 조금 늘어났지 안정이 않습니까? 돼서. 그래서 예, 예. 안정이 되기도 하고 스무드하게 지금은 음. 처리를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대처 방안들을 네네. 내놓고 함께 뭐 네. 슬기로운 지혜로운 방안도 나왔을 텐데요. 네네. 주로 어떻게들 대처하셨어요? 금정구에서는? 네, 대처는 지금 아직 안정화되어 있는데요. 요즘 K-방역이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들으시죠. 그 K-방역이라는 양대 수레바퀴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금정구 보건소라는 한 그룹이 있으면 한 그룹은 우리 금정구의 1000여 명의 직원들이 K-방역이라는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두 수레바퀴가 없었다면 금정구의 지금도 없고 부산시나 대한민국의 지금의 안정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공무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밤낮 공휴일이 없어요. 공휴일 예, 없죠. 뭐 그렇게 지금 하면서 상황은. 일을 하고 네. 있고 금정구 관내만 해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만 해도 315곳이나 돼요. 많네요. 엄청 예. 많죠. 예. 예, 그리고 민간시설이 한 7천여 곳 정도가 되는데 이런 곳들을 수시로 방역을 체크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가 오면은 가서 안내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시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로 해서 76곳의 아까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고 있다고 네. 했는데 금정구청에서는 백신의 수급 그리고 대상자 관리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백신 접종하시고 난 뒤에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백신 접종센터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데는 아침에 한번 가기도 하고 오후에 예. 가기도 하고 하루에 2번씩 찾아가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백신을 수급하고 이상자 반응을 관리를 하고 또 백신을 수급한 여러 그 요양시설이나 혹은 병원 의료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네. 점검을 하고 심지어는 백신 약까지 저희들이 다 공급해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뭐, 설마 네. 그것을 그것까지. 직원들이 할까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이 다 이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참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전 국민적인 재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이것까지라고 하면 이 구청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주변의 네. 보건쪽 공무원들의 피로도에 대해서 사실 참아야지, 지켜야지, 해야지라는 말로만은 위로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너무나 막막하기도 하고 먹먹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니고 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이상자 반응을 관찰하거나 자가격리자에게 통보를 하거나 이런 직원들에게서는 정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속상해서. 상황에까지 처해야 될까라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도 피곤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수고 많이 한다 혹은 고맙다 또그 사이에.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해주실 때마다 그 마음이 위안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뭐 마스크 대란부터 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스크가 제일 어려웠다. 심리적인 우울증이 어려웠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 금정구에서는 대처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던 점으로 기억이 나세요? 대처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요양병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금정구 특징이 동부상권역에서 좀 한가진 곳에 그렇죠. 산세나 위치를 이런 쪽. 하고 예, 예. 있었어요. 지금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네.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이제 약간 한가진 곳이라서 네. 요양시설 등이 상당히 잘 많아요. 있죠. 예. 그 중에서 부곡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어르신들이 한 160여 분이 이제 직당, 계시고요. 그리고 돌보기 위한 의료진이 한 90명 정도 네네. 계셨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한 층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확진자가 돼야지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고도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는 당일날 일단 우선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2명을 그 요양병원에 투입을 해서 외부랑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층을 달리하는 그 입원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요양시설을 찾았어요. 그리고 소방, 경찰, 의료진, 방역진들하고 한 라인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남아 계신 확진자가 아닌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를 같이 의논을 했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요양병원도 있고 소방, 경찰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 발생한 것이 올해 1월 23일인데 잠잠해질 때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2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2일 날 종료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명에 90명이면 250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90여 분만 확진자가 되면서 상황이 큰 탈 없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러셨겠네요. 막 순간순간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기민하게 움직이셔도 이렇게 가자, 어떻게 하자라는 결단을 결국 국천장님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그 어떤 뭐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확진자인 경우에 처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가족도 없어요. 오늘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렇죠. 김밥집에도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PS 검사를 해보면은 다 추적을 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친구도 만나고 밥집에도 가시고 심지어는 여러 곳을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선 중에서 심지어는 어린이집 어린아이가 있기도 하고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있기도 한데 무증상자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확산을 안 시키느냐? 아닙니다.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들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격리를 시켜야지 다음에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자가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무량이 그야말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 뭐 4차 뭐 대유행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동선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서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빨리 선제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 광범위하게 범위를 이제 차단시키는 형태로 검사도 하고 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일이 만나서 이런저런 걸 조사하고 조심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하다 보면 마주치시면서 서로 참 불편하신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막 읍소도 하시고 호소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남아있는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떠올리실 때,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호소들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내가 꼭 그 오늘의 밥거리를 위해서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된다. 내가 14일간 바깥을 못 나가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엄청난 손실, 그 본인의 손실도 있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영업 손실 등에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아주 어린 아기가 확진자가 된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럴 때는 이 아기 혼자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엄마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행인데 엄마가 음성 반응이 나올 경우 처음에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기랑 엄마를 다른 시설에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든지 뭐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참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죠.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고 다들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건소에서 일하는 우리 보건소장님이야 또 우리 그 직원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죠. 저야 한 발짝 옆에서 또 바라보는 입장이고 함께하는 입장이라서 무엇보다도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다 같이 이 안전을 위해서 잘 넘어가는 이 고비를 잘 넘어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많은 이런 어려움들 그 와중에 또 금정구의 경제적인 그 살림을 또 안 돌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다들 이제 경제가 너무 무너져서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일선에 나가 보시면 제일 어려운 점에 대한 호소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다른 대책 같은 걸 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 전통 시장을 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저랑 이렇게 가게마다 들어가서 잘 계셨어요. 요즘 가게는 잘 되시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붙잡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번에는 네. 그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네네. 되어서 우리 금정구만 해도 약 4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 480억이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그중에 10%가 금정구가 예산을 보태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 됐고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5만 원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을 네네. 해서 115억의 예산이 지급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또 3월에 우리 부산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 지원금이라고 네네. 있는데 부산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네. 우리 구비도 항상 보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렇죠. 예산만 해도 26억이나 되고 아. 13,888건이나 지원을 네네. 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올해 또 초에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이라고 또 나갔습니다. 네네. 예, 5,426건입니다. 예, 그 예산만 해도 9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 사업이라고 아시죠? 다들 힘을 모아서, 그렇죠. 예. 네, 임대인에게 네. 이제 월세를 깎아주면은 네. 그 깎아주는 월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분에서 할인을 또 해드리는 그렇죠. 또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해드려야. 때문에 금중구에서 세입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려움을 함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 예,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아마 해운대도 그렇고 네. 또 금정구도 그렇고 아마 부산 전체가 다 그럴 건데 080으로 해서 안심콜 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는 예. 모든 다 국민들이 전화하죠. 다 전화를 하시던데 안심콜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구에서 돈을 맞아요. 내야 네네. 이게 왜 구에서 내야지? 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소상공인들의 그 예산까지 부담을 하시라고 하면 안 그래도 네. 가게가 힘든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들어드리고 싶어서 안심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추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금정구 관내에 있는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그 며칠 쓸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되긴 했지만은 저희들이 소독제를 한 네. 5천만 원어치 정도로 사서 아, 어려운 작은 가게들에게 전부 나누었고 음. 앞으로 또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정도는 작은 가게에서 2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의 작은 가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저희 금정구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릴 게 있는데 금정구 관내에 있는 그 금정구에서 새싹을 틔운 업체이면서 디저트나 커피 등에 대해서 특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저희 금정구에서는 올해 5회째인데 라라라 페스티벌이라고 디저트 축제를 했거든요. 왜 라라라예요? 그냥? 먹어라 맛있- 절겨라 뭐 이러라 그런 라라라예요? 라라입니다. 네. 네, 라라라 페스티벌을 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고 해서 예. 메타버스라고 혹시 메타버스. 아시나요? 예, 아바타를 생성해서 본인이 직접 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렇죠. 그런 네. 라라라 페스티벌을 직접 가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축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저희들 라라라 페스티벌에 꼭 동참하셔가지고 맛있는 디저트도 사서 드시고 5G도 경험하시고. 5G도 예. 예, 경험하시고 메타버스 어떤 네. 건지 앱 깔아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경우는 제가 당황스럽네요. 너무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살림들이 너무 어려워질 만큼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절실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많은 구의 이제 방역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심리 방역 쪽에 금정구에서 많이 공들이신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히 애쓰신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혼자 사는 대학생들이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이제 홀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이틀로 긁어서 혼자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혹은 그것이 대학생이든 혼자 사는 중년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희들 그 정신건강센터나 금정구에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을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혼자 사시는데 다양한 팁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드리면서 어려움을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심리 그래서.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 조금 더 주력을 하셨던 하고 거군요. 있죠. 그리고 지역적인 예, 특성이네요. 예, 예.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학과가 연계를 해서 네.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학 학생들이 현장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중년의 남성들과 함께 밴드로서 엮어서 예. 상담을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기도 하고 네네. 또 남성들 분의 경우에는 혼자 사시면서 여성들보다는 사회적인 접촉이 좀 적을 수 있으니 그렇죠. 이 학생들과 연계해서 또 좋은 케어를 받기도 하는 이런 우리 시도도 저희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마음 자세가 조금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고 안도감이 느껴지면 훨씬 질병을 극복하는 힘도 강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상상 못했던 국가적인 재난 의료 상황에 뭐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에 부딪혔었던 건데 사실 이제 의료에 대한 대처, 재난 의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정구의 침례병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마 금정구 입장에서는 침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계신데요. 네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구청장이 2018년 7월 달에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네. 혹은 세종시까지 찾아가서 침례병원의 동부상권 주민들의 생명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병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기도 하고 네. 또 국회까지 찾아가서 보건복지부 소속된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네네네. 제발 필요성을. 우리 이 동부산 권역에 있는 침대병원이 네. 소멸되어 가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얼마 전에 발표 났잖아요. 부산 시민들이 암과 뇌질환이 울산 권역의 사람들이 네, 전국 맞습니다. 평균에서 훨씬 많다는 네네. 거. 그 데이터도 침례병원과 같은 그런 공공병원이 인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다 자료도 전달하고 우리의 절실함을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금정구 내에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한 TF를 꾸려가지고 네. 시민 혹은 우리 공공 그리고 침례병원에 근무하셨던 노조 관계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으로 한 발 더 나아갈까를 TF팀을 꾸려서 늘 의논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 나아가서 16개 구군, 네네. 기장군까지 포함한 네. 16개 구군의 구청장님과 군수님들께 제안을 했어요. 네네. 우리 동부상권역의 주민들의 평등한 삶을 생명권을 위해서 그리고 5분 내에 119 그리고 응급 앰뷸런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구청장님들, 군수님들 동의하십니까? 절실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결의문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네. 16개 구군에서 모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것 또한 제가 총리님께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에게도 의사를 전달했고 얼마 전에는 네. 보건복지부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한 다닥성에 관련된 용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자치위원장님들이 9천여 명의 구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예. 그 용역 발표장에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공공병원이 절실한 것인가를 호소하시고 예,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침례병원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보건수가를 책정하는 보험자 제2병원으로 만들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제가 2018년에 구청장이 되고 난 뒤에는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 침례병원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쇠락화되어 가잖아요. 텅 빈 그렇죠. 공간. 네.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흉해요. 곰팡이가 피기 당연하죠. 시작하잖아요. 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2천억, 2,500억, 3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문제는 침례병원이 이렇게 완벽하게 문 닫기 전에 네. 공공병원으로서 혹은 종합병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서는 공공병원화 되는 것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동부상권역에 있는 공공병원화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절실한 걸 알아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열심히 그 힘을 이제 실어서 저는 이 생각도 하거든요.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은 이제 피해갈 수 없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네.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공공 차원에서 이 의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절실함이 앞으로도 큰
뭐 큰 바람으로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또 큰 무기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금정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하나가 이 아름다운 비경과 함께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책에 대한 많은 사람들과의 교감의 요충지로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는데 그 염원을 다 담은 아주 멋진 도서관이 개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서관이고 언제 개관이 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우, 소문 들으셨군요. 들었습니다. 역시 뉴스만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금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요. 네, 금정구에 있는 윤산 터널 위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하 3층에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 3층으로는 아름다운 물결 무늬의 도서관을 준비해서 11월 10일 날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마 네. 부산에서는 규모로 따지면 한 두 번째인데요. 아름답고 상징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부산 최고의 부산의 랜드마크, 금정의 랜드마크가 될 금샘 도서관입니다. 기대됩니다. 예. 이게 상상하시면 막 너무 설레이시죠? 네. 도서관이라는 것은 요즘은 와서 옛날에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평생 교육을 하고 심지어는 음악회가 있기도 하고 아동곡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그렇죠. 곳입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차 한잔 마시면서. 네. 그래서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완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품격, 삶의 품격을 저희들 금샘 도서관이 높여드리겠습니다. 꼭 개관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금정구에 가면 꼭 금샘 도서관을 가셔야 되는 거겠네요. 이제 랜드마크니까. 알겠습니다. 꼭 한 번씩 발걸음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지친 이 일상의 어려움을 따뜻한 공간에서 또 치유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아직 이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분들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으셔서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은 피로도 속에서 애쓰신 공무원 또는 그걸 또 참아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도 크실 것 같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먼저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들, 특히 저는 금정구청장이니 우리 금정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에 정말 애태우게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늘 참아 주시고 공동체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참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만 여차직하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참아 주시면서 너무나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일상을 되찾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함께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차 안에서 엄마 다 왔어? 그러면 엄마가 다 왔어? 하고 한 30분씩 가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도착했을 때 그 느껴졌던 그 정말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말씀하신 조금만 더의 마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뉴스원 부산경남 기획 인터뷰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금정구의 정미영 구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21km의 황토길 마스크 없이 손잡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아주 이쁘게 준비해 놓으신답니다. 네, 오늘 함께 시간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